예, 먼저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무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이슈가 있었고 이게 금융감독원 감사 이외에 예, 오히려 국무조정실에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질의를 좀 합니다. 사모펀드 다음 페이지 쭉 보시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방도 있고 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을 좀 빠뜨리고 있지 않는가, 정책에 대한 반성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어져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15년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완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제도적 조건을 좀 변화를 시켰죠. 그 다음 페이지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규제 완화 자체가 절대적으로 악이다 선이다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다만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자율적 규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되고 사후적으로도 규율 감독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과 견제가 필요한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이 점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감 과정에서 많이 됐지만 이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자들이 지금 수천 명, 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할 사람 수사하고 처벌할 사람 처벌해야 되지만 정책에 대한 고민과 반성과 대안이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 이번 금융 당국에 대한 국감 과정에서 그 어떤 국민들이 보시기에 책임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저희 국감 과정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지금 금융당국의 이 사퇴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러 맡겨놓을 수 없어서 좀 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이 작업을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은 뭐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상황은 이제 불이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방수가 이제 불을 끄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으로 보시면은 지금 금융당국이 작년 12월 달에 그 고위험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 사모펀드의 이제 불안전 판매를 방지하는 그 투자자 보호 장치도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체 조사도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실태 조사를 거쳤고 거기에 따라서 그 운영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또 사모펀드 대책을 금년 4월 달에 마련했고 또 현재는 전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면 그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는 이제 불을 끄는 상황이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은 이 이후에 혹시 뭐 체계적인 또는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하면은 총리실이든 또 관련 부처든 합의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는 게 그 바람직한 방향이냐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여야 의원 상관없이 함께 제기됐던 것은 금융위원회가 이제 금융산업정책, 산업진흥 그 측면과 금융감독을 함께 총괄하고 있는데 금융산업진흥에 대한 부분은 있었지만 금융감독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예.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독자적으로 목소리가 잘 안 나왔던 거고 그래서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소수가 아니라 좀 많은 그 공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전체 이제 국정에 관한 이슈라서 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이 금융 정책과 이제 금융 감독을 분리해야 되느냐 또 합쳐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건 역사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정책 당국하고 감독 당국이 분리됐다 볼 수도 있고요. 좀 크게 보면은 또 같은 산하기관이니까 또 통합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부처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자 그리고 또 국민적 공감대까지 좀 충분한 좀 논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진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도 논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 추후 논의 진행될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법무부 장관님하고 행안부 장관님께 여쭤봅니다. 수사권 조정 권력기구 개편에 관한 다음 페이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로는 국가형사사법체계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고 기소, 재판 이 네 개 기능 자체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 어떤 기능이 결합이 되면 그로 인해서 남용과 권력의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재판 기능이 분리됐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보와 수사 기능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역사적 반성도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국정원의 경우에 그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이 함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 속에서 국정원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고 정보만 하는 기능으로 바꾸고 있고, 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와 정보가 같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청법 자체 조문은 이제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정보 기능이 없습니다. 법률상.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정보라고 하는 용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종전에 이제 그 대검이나 서울지검에서의 이제 정보 그 인력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일부 축소가 되긴 했었습니다. 여전히 대검찰청의 정보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님께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통해서 검찰에게 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아직 남아 있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어떠신지요? 네,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도 대검에 있는 그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축소하고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그래서 수사정보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기능은 수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그 찾아다니거나 캐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검찰에 전달된 수사 정보를 검증을 하고요, 또 직접 수사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정보 수집 필요성, 권한 남용 통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계속 진단하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이 누적돼 있었고, 그에 따라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수사를 하는 쪽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자기 확증 성향에 따라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종래 검찰 제도 자체의 성격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즉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사법적 통제 차원에서 하는 기능이 망각이 된다. 이런 문제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면,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결국 이제 그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 논의가 제도화돼서 형사소송법 검찰청이 개정됐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님께 여쭤보는데요. 그 1단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검찰의 특수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검찰 본연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2단계로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기 위한 로드맵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선행 조건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제도 개선사항, 이 점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네, 우선 그 지금 6대 범죄에 대해서 남겨놓은 것은 하나의 그 수사와 그 기소 권한의 분리 과정에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일시에 준비 없이 폐지할 경우에는 어떤 국가 수사 역량에 있어서 결함이 생긴다든가 또는 그 수사의 공백 우려가 초래되겠죠. 그래서 이걸 과도기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검찰의 수사 권한은 선진 그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권한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권한은 보유하고 있대 수사권에 대한 행사를 수사기구를 다원화한다든지 아니면 특사경 또는 경찰을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그 행사는 자제하되 권한은 보유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선진 그 형사사법 체계인데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감으로써 수사 권한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부패에 대한 어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수사 기구의 다원화, 전문화, 그다음에 이제 실효적 자치경찰제.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여건상 그 또한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효적 자치경찰제 같은 그런 제도가 함께 나아간다면 그 보다 빨리 신속하게 되겠지만 의원님께서 기왕에 로드맵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 안 하면 검찰도 권한을 내려놓을 수 없다 하면 서로 이제 그 핑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보다 좀 더 신속하게 그 수사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그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동일한 질문을 우리 그 행안부 장관에게 여쭤봅니다. 행안부에서 경찰청 지금 그동안의 국정과제로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만들고 그리고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경찰에 만들어져야 그 속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의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이전이 가능할 텐데, 그와 관련돼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그 제도 개선 경찰에 대해서는 준비 정도나 상황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희가 그 권력기관 개혁 중에 경찰 개혁의 핵심은 그 경찰이 비대해진다는 우려 때문에 국가 수사에 관해서는 그 수사본부를 그 비수사 업무하고 분류를 해서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수사에서는 받지 않도록 이렇게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보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수사와 분리를 해서 또 과거의 정보 업무가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을 축소해서 또 범죄나 이런 테러 재난을 미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사와 정보를 구분해서 정보 경찰을 개혁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경찰청법 개정 논의를 보면 이러한 수사 경찰과 그 외의 부분에 인적 분리가 돼 있지 아니한 상태고, 상당히 그러면 이후에 어떤 식의 로드맵을 갖고 수사 경찰이 정보 경찰과 분리돼서 또 수사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능을 가져올 만큼 신뢰할 만한 자체 개혁과 변화의 그 방향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신가요? 예, 지금 경찰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때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그 국가수사본부가 여러 가지 그 수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사람도 키우고 제도도 발전시켜 가고 또 인권을 더욱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사본부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뭐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발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서 수사권이 경찰로 다 넘어와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저는 법무부 장관님 그 이야기하신 로드맵에 대한 기본 원칙들에 공감을 하고요. 오히려 행안부에서 경찰의 이제 수사권 독립에 대한 그 모델로서의 신뢰할 수 있는 경찰청 수사기관에서의 독립성 내지는 이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좀 듭니다. 예, 그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해서 그 법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국민께 신뢰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가리라 봅니다. 예, 이상 질의를 이제 국방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보훈처 국감하는 과정에 나서는 후속 이슈인데요. 제대군인 지원 문제입니다. 제대군이랑은 단기복무, 장기복무 나눠지고 장기복무 경우에 19년 6개월 이상이면은 연금을 수령하는데 19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 그분들이 좀 계급 정년이 걸려서 이게 제대하게 되면은 보용보험의 미가입자이고 여러 가지 그 제대 군인 지원법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혜택이 좀 다른 데보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 민원들이 있었고 이걸 풀어보자라고 제기가 됐었지만 보훈처 예산이 되게 제한적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푸는 게 적정한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주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그 단계별로 근무 기간별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저희 국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의원님, 정부는 그 제대군인에 대한 취창업 지원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기복무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이런 것 등등을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재정 부담 또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한데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보훈처에 대해서만 나오면서 여러 가지 해결하라고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내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구체적 방법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화면 보여주시죠. 예, 예, 경찰청장님께 여쭤봅니다. 예. 경찰청 저기 화면이 뭐냐면 국제 치안 방랑회 작년부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중에 지노모터스라고 하는데 물대포 이제 수출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태국에서 이게 수출이 돼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러 가지 그 광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실제 태국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첫 페이지로 보면은 치안박람회 이 치안박람회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죠. 예, 예.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렇게 다 물대포를 포함해서 꼭 해야 되나요? 정부 예산으로? 예, 의원님 그 치안산업 박람회는 우리 국내의 치안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가지고 관련 제품이나 시스템 등을 전시해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좀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고 참가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제작 품목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그런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내일 모레가 실은 이제 백남기 농민이 이제 사망한 지 한 5주년 되는데 이제 물대포라는 것 때문에 외국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가 주도하는 대회에서 했던 그 장비가 태국에서 민주화운동 탄압으로 쓰여진다라고 제기를 하니까 어떤 그 기구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건 없겠지만 그게 국가 예산이 들어가면서 했다라고 하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뭔가 이 점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이나 또는 대외신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기본적으로 지노모터스가 생산된 그 살수차가 우리 백남기 농민 그때 사용됐던 살수차는 아님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살수차 등 그 위해성,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성 장비는 일단 국내에서도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정성 검사를 하고 또 수출할 단계에서도 필요한 제반 안전 검사 및 또 그 자체를 국회 등 필요한 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하는 그 국가에서도 사용 전에 그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검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또는 어떤 시스템 자체의 결함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는 단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돼서는 국가가 개입을 또 할 수 없다는 점도 좀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좀 경찰청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을 사안입니다. 예. 다른 식으로 보면은 외신에서도 이걸 지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것 같고 초점이 되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박람회를 하면서 했던 제품이 수출되면서 이런 논란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그 치안 박람회를 할 거면 오히려 업계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치안 박람회 이 예산 자체가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저희들 우리 국내 치안 산업 장비 업체들의 어떤 그 규모라든지 해외 판로 개척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쿼터라고 협약을 맺어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그런 어떤 소규모, 중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황보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